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이미지 하나를 딱 떠올려 보시죠. 한 남자의 얼굴이 있습니다. 누구 얼굴이죠? 네,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근데 이 얼굴의 절반은 우주를 향해 막 솟아오르는 눈부신 파란색 로켓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쉴 새 없이 시끄럽게 울려 퍼지는 빨간색 비상 경광등입니다. 비유가 아주 확 와닿네요. 혁신과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아이콘인가? 아니면 스스로 브랜드 가치를 갉아먹는 끊임없는 논쟁의 중심인가? 오늘 우리는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대단히 흥미로운 보고서, 일명 일론 머스크 패러독스를 통해서 이 기묘한 모순을 철저하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그의 발언이 도덕적으로 옳다 그르다 이걸 심판하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저희가 좌파 우파 편가르기를 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핀테크 연구소의 객관적인 데이터와 지표에만 기반해서 살펴볼 겁니다. 글로벌 기업 최고 경영자의 극단적인 행보가 그 거대한 기업의 실제 장부 가치와 시장의 신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냉정한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것이 이번 심층 분석의 목표입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그럼 바로 그 냉정한 데이터의 세계로 들어가 보죠. 핀테크 연구소 자료를 보면 올해, 그러니까 2026년 2월 기준으로 머스크의 사회 인정 지수가 68점을 기록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68점이네요. 네, 68점. 학교 성적으로 치면 뭐 B+ 정도 느낌이잖아요. 겉보기엔 그냥 무난하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보고서는 이 숫자를 굉장히 심각한 시그널로 해석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 SAI라는 지수가 단순히 대중들에게 이 사람 좋아하세요 하고 묻는 인기투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기투표가 아니다. 네, 시장의 신뢰도라던가 언론의 감성 분석, 그리고 실제 소비자의 행동 지표가 아주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수치거든요. 68점이라는 숫자는 지표상으로는 이른바 적극적 인정 단계의 턱걸이에 있습니다. 턱걸이요. 그러니까 대중과 시장이 그의 천재적인 기술력은 여전히 높게 사고 있다는 뜻이긴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좀 뜯어보면요. 이 점수는 탄탄한 지지 기반 위에 있는 68점이 절대 아닙니다.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서 거대한 비판과 논쟁이 아슬아슬하게 끌어오르고 있는 약간 위태로운 임계점인 거죠. 와, 위태로운 임계점. 네, 아주 작은 외부 충격이나 말실수 하나에도 지지층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는 벼랑 끝에 선 고점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약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미지로 치면 기술력이 그의 평판을 저 높은 우주로 쏘아올리는 로켓의 추진력이라면 본인이 정제하지 않고 막 쏟아내는 논란들이 그 로켓을 억지로 지상으로 끌어내리는 거대한 중력처럼 작용하고 있는 거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추진력과 중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언제 추락할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먼저 그 로켓의 추진력,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그의 공적 활동 평가 점수가 35점 만점에 24점을 기록했습니다. 35점 만점에 24점. 네, 상당한 고득점이죠. 그 내면을 보면 그가 왜 여전히 대체 불가능한 혁신가로 불리는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지표들이 이 점수를 끌어올린 건가요? 일단 스페이스X가 추진 중인 달 도시 건설 계획에 구체적인 진척이 있고요. 또 범용 인공지능, 즉 AGI에 도달하는 시점에 대한 날카로운 기술적 비전 제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AGI 비전이요? 네. 게다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인류의 미래 패러다임을 바꿀 거대한 산업들을 혼자서 동시에 굴리고 있다는 점이 이 높은 점수를 견인한 거죠. 진짜 압도적이긴 하네요. 어떻게 그게 다 가능한지. 근데 저는 이 보고서의 여러 데이터 중에서도 특히 그 인재 영입 방식에 대한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그 SNS 활용한 거 말씀이시죠? 네네. 최근에 머스크가 자신의 X, 그 옛날 트위터죠. X 계정에다가 직접 대한민국 태국기 이미지를 떡하니 올리면서 한국 반도체 인재들을 막 공개적으로 모집했던 사건 기억하시죠?
당연하죠. 엄청난 화제였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아니 일개 채용 담당자도 아니고 수백조 원을 굴리는 글로벌 최고 경영자가 직접 소셜미디어에 특정 국가 국기까지 띄우면서 구애를 한다는 게 이거 단순한 괴짜의 쇼맨십인가요? 아니면 치밀한 전략인가요? 겉으로는 약간 즉흥적인 쇼맨십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저에는 현재 실리콘밸리의 극심한 인재 전장을 관통하는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깔려 있습니다. 고도의 심리전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죠? 기술의 판도를 바꿀 최상위급 엔지니어들은요. 단순히 연봉 몇 푼 더 준다고 움직이지 않거든요. 아, 돈만으로는 안 된다. 네, 그들은 관료주의적이고 딱딱한 전통적 기업 문화에 이미 염증을 느끼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 점을 아주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복잡한 채용 절차 같은 걸 무시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전통적인 인사팀의 막 몇 차례에 걸친 면접, 이런 복잡한 절차를 싹 다 생략하고요. 자신만의 막강한 개인 플랫폼을 통해서 나처럼 미친 듯이 세상을 바꿀 사람 지금 당장 내 밑으로 모여라. 이런 직관적이고 반항적인 메시지를 던진 거죠. 와, 나처럼 세상을 바꿀 사람 모여라. 네, 최고급 두뇌들에게 너희는 혁신의 최전선에 서게 될 거다. 라는 어떤 낭만과 소속감을 자극하는 아주 파격적이고 효율적인 전략입니다. 아, 단순히 눈길을 끄는 게 아니라 최상의 엔지니어들의 그 반골 기질과 세상을 바꾼다는 낭만에 정확히 타격한 거군요.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진짜 엄청난 아이러니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러니 말씀이시죠? 이렇게 전 세계 최고의 인재를 긁어모으는 강력한 무기인 그 소셜미디어가 역설적으로 기업의 목을 조르는 가장 위험한 덫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여론의 양극화 부분이군요. 네, 보고서가 제시한 뉴스 보도량과 소셜미디어 데이터를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집니다. 숫자들이 아주 노골적이에요. 맞아요. 머스크와 관련된 뉴스 보도량이 월간 최고 수준인 약 8,420건에 달합니다. 잠깐만요. 한 달에 기사가 8,420건이요? 와, 그러면 내용의 질적인 면은 어떤가요? 다 좋은 내용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비율이 나옵니다. 우주개발이나 기술혁신 같은 긍정적인 기사가 전체의 약 40%고요. 40%? 네. 중립적인 기사가 30%, 그리고 정치적 개입이나 법적 논란을 다룬 부정적인 기사가 30%입니다. 긍정이 40%면 그래도 부정보단 높네요. 기사량 자체도 타 기업 최고 경영자들과 아예 비교 불가 수준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곳은 외부 언론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 X 내부의 지표입니다. 아, 본인 앞마당이요? 거긴 상황이 어떤가요? 현재 그의 계정 팔로워 수가 무려 약 2억 명에 달하거든요. 게다가 하루 평균 게시물이 70건이 넘습니다. 네. 하루에 70건이요. 아니, 수면 시간을 빼면 거의 15분에 한 번씩 글을 쓰거나 남의 글에 막 반응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엄청난 활동량이죠. 그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하는데 정작 그 2억 명의 팔로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감정 분석 알고리즘을 싹 돌려본 결과 긍정적인 언급은 3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언급이 40%로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죠. 아니 본인이 2억 달러도 아니고 수십조 원을 주고 산 본인 소유의 플랫폼에서 심지어 본인을 구독하는 2억 명의 팬들조차 긍정보다 부정이 더 많다는 건가요? 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면 좀 설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그게 바로 머스크가 만들어낸 양극화 공장의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양극화 공장? 만약 그가 매일 화성 탐사선의 엔진 성능이라던가 새로운 자율주행 코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다면 이 수치는 압도적인 긍정이었을 겁니다. 무조건 환호했겠죠. 하지만 그는 소셜미디어를 기술적 비전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극단적인 정치적 이슈나 사회적 갈등에 불을 지피는 전쟁터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편이 갈리는군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가 지지하는 정치적 스탠스가 맞냐 틀리냐를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글로벌 브랜드의 얼굴인 최고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대중을 반으로 쫙 가르고 특정 절반의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적대감을 심어주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본질적인 질문을 제가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어떤 거죠?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악성 댓글 좀 다는 게 과연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장에 가서 테슬라 자동차를 사는 행위에 진짜로 타격을 주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아, 경영 리스크의 현실화 부분이네요. 네, 핀테크 연구소 자료를 보면 테슬라 판매량이 이전 시기 대비 무려 약 120만 대나 감소했다는 아주 뼈아픈 수치가 나옵니다.
120만 대요. 엄청난 하락폭이죠. 근데 전문가님, 저는 여기서 보고서의 논리에 약간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자동차 판매량이 120만 대나 빠진 걸 전부 머스크의 그 소셜미디어 평판 탓으로 돌리는 건 너무 과한 연결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보시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수요 자체가 정체되는 이른바 태즘 현상이 엄청 심각하잖아요. 게다가 무엇보다 중국산 저가 전기차들의 공세가 거의 쓰나미 수준이고요. 그렇죠. 비아디 같은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죠. 네, 그러니까 외부 경제 환경이랑 치열한 경쟁 탓이 훨씬 큰데 단순히 최고 경영자의 소셜미디어 평판 때문에 차가 안 팔린다고 분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거시경제 흐름이라든가 전기차 시장의 구조적인 경쟁 심화를 쏙 빼놓고 모든 걸 머스크 개인의 평판 하락으로 돌리는 건 분명 비약이 맞습니다. 네, 제 생각에도 1차적 원인은 시장 환경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판매량 감소의 1차적인 원인은 시장 환경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에서 진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판매량 감소 수치 자체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바로 그가 스스로 만들어낸 끝나지 않는 법적 분쟁이라는 또 다른 뇌관입니다. 아, 단순히 차가 안 팔리는 시장 리스크를 넘어서는 아예 결이 다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센 파도가 치면 배의 속도가 느려지는 건 당연하죠. 그건 중국산 전기차의 공세나 캐즘 같은 사업적 파도입니다. 이런 건 기술력과 가격 조성으로 언젠가는 돌파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버티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머스크가 직면한 상황은요. 선장이 스스로 배 밑바닥에 구멍을 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배 밑바닥에요? 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현재 유럽연합, EU에서는 엑스플랫폼의 규제 위반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 그 유럽연합 규제요. 네, 더 치명적인 건 과거 트위터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주가 조작 의혹 관련 재판이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와, 배 밑바닥에 구멍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외부의 폭풍우는 투자자들이 어떻게든 견딜 수 있는데 최고 경영자 개인의 돌발 행동이나 도덕성 결여 때문에 회사 전체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되고 막 천문학적 벌금을 낼 위기에 처하는 건 기업의 본질적인 신뢰도 자체를 박살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시장 침체라는 파도에다가 브랜드 피로도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라는 구멍이 확 더해지면서 평판 하락이 단순한 가십을 넘어서는 겁니다. 기업의 실제 장부 가치를 끌어내리는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자, 상황이 이쯤 되면요. 보통의 경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머리를 숙이고 당분간 소셜미디어 끊겠습니다 하고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리겠죠? 일반적으로는 무조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의 혁신가는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위기에 몰린 그가 꺼내든 반전 카드는 방어가 아니라 오히려 압도적인 스케일의 공격이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승부수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전략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는 논란을 해명하는 대신에 세상의 시선을 더 거대한 미래로 아예 돌려버리는 전략을 씁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카드는 바로 스페이스X의 기업 공개, 즉 IPO에 대한 시장의 폭발적인 기대감입니다. 스페이스X IPO. 네, 상장하면 난리 나겠죠. 거기에 더해서 테슬라 공장에 투입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그리고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등 새로운 혁신의 실체화를 줄줄이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우주선, 휴머노이드 로봇, 완전 자율주행. 와, 진짜 아이템 하나하나가 국가 단위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대한 프로젝트들이네요.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제가 이 보고서를 유심히 보니까요. 이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의 거대한 점으로 모인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머스크가 가진 천재성의 핵심이자 약간 소름 돋는 빅픽처입니다. 빅픽처요? 그는 지금 자동차 회사, 우주 회사, 소셜 미디어 회사를 따로따로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거대한 X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X 생태계?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메커니즘을 한번 볼까요?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회사, xAI라는 회사가 있죠. 네, XAI. 이 인공지능이 과연 무엇으로 학습을 할까요? 바로 도로 위를 달리는 수백만 대의 테슬라가 매일 수집하는 현실 세계의 물리 데이터, 그리고 X 플랫폼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이 떠드는 실시간 언어 데이터,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 위성이 쏘아 보내는 우주 데이터까지 모두 결합하는 겁니다. 와, 잠깐만요. 그건 구글이나 오픈 AI도 절대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데이터의 결합이네요. 물리, 언어, 우주 데이터라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압도적인 기술적 융합의 최종 종착지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딘가요? 바로 X 플랫폼 위에 금융 서비스를 완벽하게 이식하는 엑스머니 프로젝트입니다. 사람들의 소통, 이동, 금융, 나아가 우주로의 확장까지 모두 하나의 슈퍼앱 안에서 통제하겠다는 전무후무한 마스터 플랜이죠. 와, 듣고 보니까 진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배짱입니다. 스케일이 다르죠.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본업인 테슬라 판매량이 120만 대나 빠지고 있고 X에서는 대형 광고주들이 줄줄이 도망가고 있으니까 당장 자기 집에 난 불 끄느라 정신이 없을 텐데 말이죠. 머스크는 약간 불타는 집은 그냥 둬라. 난 아예 저 옆에 새로운 우주 정거장을 지어서 모두를 그곳으로 이주시키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셈이네요.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핀테크 연구소 보고서의 제목이 일론 머스크 패러독스일 수밖에 없는 거군요. 자, 이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심층 분석의 결론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의 추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숫자 흐름을 봐야죠. 2025년 8월에 75점이던 평판지수가 2026년 2월 현재 68점으로 불과 6개월 만에 7점이나 급락했습니다. 앞서 다룬 극단적인 정치 개입과 소송 리스크가 그 원인이었죠.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과연 머스크는 이 하락세를 끊고 자신이 그리는 거대한 X 생태계를 무사히 완성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보고서에서는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줄 4가지 핵심 변수, 즉 4개의 나침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내각이 변수? 그럼 첫 번째부터 볼까요? 첫 번째는 자본시장이 아직도 그를 믿고 있는지를 보여줄 가늠자죠. 바로 앞서 말씀하신 스페이스X IPO의 성공 여부입니다. 네, 아무리 훌륭한 비전도 결국 천문학적인 돈이 뒷받침되어야 현실이 됩니다. 글로벌 자본주의의 심장부인 월스트리트가 그의 잦은 기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꺼이 지갑을 열 것인가? 이 첫 번째 관문은 철저하게 자본의 신뢰를 확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자본의 신뢰를 통과한다고 치고 그래도 두 번째 변수인 법적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까 언급하셨던 그 트위터 인수 관련 소송의 최종 결과 말입니다. 솔직히 돈으로도 덮을 수 없는 게 도덕성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두 번째 변수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만약 법정에서 그의 불법성이나 주가 조작 의도가 사실로 인정된다면요. 이는 단순한 벌금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최고 경영자 리스크가 터지는 거군요. 네, 최고 경영자로서의 도덕적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이고요. 이는 곧 테슬라를 비롯한 전체 기업 가치의 아주 구조적인 디스카운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도덕적 신뢰가 흔들리면 그 엄청난 빅픽처 비전도 결국 사상 누각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지표입니다. 바로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테슬라 판매량의 회복 여부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화성에 가고 휴머노이드를 막 만든다고 해도 지금 당장 차를 팔아서 실적을 내지 못하면 시장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정확합니다. 환상적인 미래 비전만 파는 몽상가가 아니라 거시경제의 혹한기 속에서도 흑자를 내고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로서의 증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테슬라의 반등 없이는 나머지 X 생태계를 지탱할 기초 체력이 소진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자, 첫 번째 자본, 두 번째 도덕성, 그리고 세 번째 본업의 실적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변수는 결국 대중과의 관계, 즉 정치적 중립성의 회복이겠군요. 네, 가장 통제하기 어렵지만 가장 근본적인 변수입니다. 극단적인 발언을 줄이고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다양한 성향의 소비자들을 포용하는 그런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가? 결국 대중의 브랜드 호감도를 넓히는 평판 관리가 장기적인 생존의 열쇠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자본의 신뢰, 두 번째 도덕성과 법적 결과, 세 번째 경영자로서의 실적 증명, 그리고 네 번째 정치적 중립성과 평판 회복까지. 네, 아주 논리적인 흐름입니다. 이 네 가지 나침반을 지켜보면 향후 머스크 제국의 운명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들이죠. 오늘 핀테크 연구소의 방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머리가 아주 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이 유독 여운이 남는데요. 전문가님의 시선으로 이 보고서가 남긴 가장 핵심적인 통찰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문장으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면죄부가 되던 시대는 끝났다. 압도적인 기술력이 면죄부가 되던 시대는 끝났다. 와, 묵직하네요. 네,
과거로 스티브 잡스 초기 시절만 해도요, 천재적인 결과물 하나만 툭 나오면 경영자의 기행이나 도덕적 결함은 다 가려졌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다 포장이 됐죠. 그렇죠. 하지만 기업이 일상생활과 직결된 거대한 플랫폼이자 인프라가 된 지금은 다릅니다. 최고 경영자의 사회적 평판 관리는 이제 부가적인 홍보 수단이 아니에요. 그럼 뭐죠? 그것 자체가 기업의 주가를 결정짓고 미래 가치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생존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 이것이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서늘한 통찰입니다. 기술의 시대에서 평판의 시대로 넘어왔다는 아주 명쾌한 해석이네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송 초반에 제가 떠올려 보시라고 했던 머스크의 얼굴 이미지, 파란색 로켓과 빨간색 경광등이 이제 조금은 다르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역사 속 천재들의 그 괴짜 같고 때로는 오만하며 무례하기까지 한 성향을 눈부신 혁신을 얻기 위해 당연히 치러야 할 세금 정도로 여기면서 기꺼이 감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든 혁신 기업의 덩치가 이제는 웬만한 국가 경제 전체를 주력 펴락할 만큼, 아니 어쩌면 국가를 초월할 만큼 거대해진 지금 우리에게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과연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위대한 최고 경영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자질은 세상을 뒤집을 천재적인 두뇌와 공학적 지식일까요? 아니면 수십억 명의 대중과 호흡하고 극단적인 갈등을 조율할 줄 아는 고도의 감정지능과 평판관리 능력일까요? 정말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어쩌면 일론 머스크라는 이 거대한 인물은 오직 능력만을 숭배하던 과거의 실리콘밸리식 성공 공식이 무너지고 기술과 사회적 책임이 아주 복잡하게 얽히는 새로운 시대적 과도기를 온몸으로 겪어내고 있는 가장 드라마틱하고 살아있는 실험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핀테크 연구소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파헤쳐본 천재 혁신가의 두 얼굴,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다양하고 날카로운 통찰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하네요. 복잡하고 어지러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세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단단한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아주 짜릿하게 채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